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의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디스니비 보실게요. 오늘 지금 거래 정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거래 정지가 유지가 될 겁니다. 5월 2일까지는 유지가 될 거고요. 5월 2일날 이제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디스니비가 이의제기 신청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 신청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에디스니비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든 아니면은 신청을 해서 상장 폐지가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응 시나리오를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물려있는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고요. 대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장 폐지가 됐을 때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돈이, 이 피 같은 돈이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되고, 이 기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의제기 신청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에디스니비가 뭐 합병이나 분할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자료를 내면서 주주분들이 또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주주분들이 이거 상장 폐지 안 되는 건가? 조금 기대해봐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배경에는 이의제기를 굉장히 힘들게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에디스니비가 쌍용차 인수를 해서 사채를 발행했었어요. 사채. 자, 이 미상환 사채가 약 800억 정도가 됩니다. 800억.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에디스니비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얼마다? 3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미상환 사채, 이 사채를 발행한 FI 조합이 있어요. FI 투자조합. 여기서 만약에 이 쌍용차 인수가 아무튼 불발이 났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조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쌍용차 계약을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쌍용차 계약이 어느정도 인수가 불발된 상황에서는 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금을 상환시키기, 회수하기 위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입장에서는 만약에 얘네가 상환하라고 한다면 이 800억을 또 부랴부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이의제기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풋옵션뿐만 아니라 지금 에디스니비가 상장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인데 기업을 존속하는데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 그 불확실성의 내용에는 유동 부채가 결국에 빚입니다. 빚. 부채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를 시켰다.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5월 2일날 이의제기 신청을 위해서는 이 유동부채를 줄이거나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의제기 신청을 한다 한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FI에서 풋옵션을 실행하게 되면 다른 데서 돈을 또 빌려다가 이거를 상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엮여가지고 가장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에디스니비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FI 투자조합에 풋옵션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불이행 확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굳이 에디스니비가 뭐가 좋다고 이거를 상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결국에 이 투자를 위해서 사채를 발행해 준 건데 이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회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스니비가 이제 부탁을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들어줄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 나면 감사 의견과 관련된 개선 계획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개선 계획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고 이 존속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개선 계획서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감사인, 전문가가 포함된 이 감사인의 의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준비가 돼서 한국거래소에서 승인까지 떨어져야지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정지 기간은 늘어나는 대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또다시 상장 폐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혼자 대응하시면서 지금 2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거래정지까지 물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셨다면 이 종목을 안 들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게 팩트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말씀 드리고 싶지 않긴 한데 지금부터는 대응이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응을 만약 잘하신 분이라면 지금 종목을 들고 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이 세 가지 제가 매매 전략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상패가 안 되는 경우와 상패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 정지는 좀 길어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에디슨 EB가 정상적으로 이게 인정이 되면서 거래정지 풀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회상장이나 분할합병을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는 거라면 이 거래정지 기간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다 준비를 할 거고, 만약 상패가 안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을 때 여기에 따른 매매 전략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상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시기에는 상패 공시가 딱 뜨면서 정리매매에 대한 공시까지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매매가 뭐냐면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고, 상패 전에 직전에 일반적으로 7일,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5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요. 거래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아니에요. 실시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매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큰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탈출하는 데 좀 중점을 둬야 되고, 이 정리매매 시기에는 에디슨 EB 같이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일수록 정리매매 시기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리매매 시기에는 변동성이 강해야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디슨 EB가 이 정리매매 시기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에디슨 EB가 정리매매 시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0%에 대한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하루에 100% 이상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시점과 그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에디슨 EB 주주소통 카톡방을 좀 긴급하게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5월 2일 이때 모든 게 결정이 나는데, 이 시기 이후에 공시가 뜸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1번과 2번을 준비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2일날 이후부터 대응을 해드리는데 왜 벌써 카톡방을 말씀을 드리냐, 지금부터 카톡방이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매수 평균 단가, 매수가와 그리고 매수 금액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거예요.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그 가격대에 알맞게 제가 이 시기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먼저 수집을 할 겁니다.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탈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 EB 주주소통 카톡방 참여하시면 5월 2일 이후부터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탈출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EB 카톡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828번으로 에디슨이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에디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